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한타증권 패시브 퀀트 애널리스트 고경범입니다. 금일은 텍사스 교직원 연기금 벤치마크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나라랑 연관된 패시브 자금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간이나 이런 월간 그런 플로우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구조적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작년 5월경에 보게 되면 순유출 자금이 좀 크게 일어나고 있는 자금들이 있죠. 이 부분들이 신흥국 ESG 자금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작년에 금리 인상이나 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변동성 측면에서 ESG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친환경 관련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자본 비율보다는 좀 투자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특히 신흥국 중에서도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좀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자금이 좀 유출이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동시에 자금이 이제 크게 좀 늘어났던 측면이 신흥국 스마트 베타 자금이라고 하는데 스마트 베타 자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좋은 모멘텀, 또 이익이 양호한 퀄리티 이런 자금들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스마트 베타 자금이라는 거는 로우볼 저변동성 자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흥국 자금이 조정을 받는 것은 맞는데 신흥국 자금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성과가 양호한 투자 카테고리가 저변동성 그쪽 투자로 좀 ESG 쪽에서 저변동성 쪽으로 옮겨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연초에서 보면은 작년 5월에 들어왔던 이 스마트 베타 저변동성 자금이 크게 유출이 되는 부분들이 발견이 되죠. 그리고 동시점에서 ESG 자금에 들어온 건 아니고 MSCI 신흥국 자금, 저희가 이제 신흥국 자금에서 가장 이제 메인스트림 자금이라 하는 자금으로 다시 또 스위칭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봤던 자금들은 이제 권역별 자금입니다. 근데 국가별 자금을 좀 보더라도 작년과 올해가 좀 다른 측면이 발견되는데요. 작년에는 자금 유출이 컸던 부분들은 사실인데 중국 쪽의 자금이 상대적으로 유입이 강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만 같은 이제 다른 신흥 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유출이 강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유입이 센 것은 마찬가지이긴 한데 한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각 국가별로 이제 자금 유입이 좀 크게 들어오고 있다. 이런 구조적인 변화는 대세적인 흐름에서 작년과 좀 다른 측면이 발견된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쪽 자금을 이제 가장 드라이브가 좀 큰 자금으로 알려진 자금이 텍사스 교직원 퇴직 연기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금 규모가 1840억 불 정도 되는데 거기서 한 절반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자금이고요. 그리고 이 주식을 투자하는 자금을 보게 된다면 980억 불 그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신흥국을 이제 8%를 투자하는 자금입니다. 주요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산군별로 변화가 좀 있다 보니까 신흥국의 가장 맥시멈은 9%까지 추가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문제는 이제 이 자금에서 벤치마크를 예전에는 이제 신흥국 지수 자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기금 운용 방향을 좀 바꾸면서 MSCI 신흥국 지수와 중국을 제외한 지수를 이제 50%씩 믹스한 지수로 이제 바꾸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벤치마크 변경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왼쪽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신흥국 지수에서 비중입니다. 이 지수의 비중이라는 거는 각 구성 종목의 주가가 이제 바뀌는 것에 따라서 이제 자연적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11%에서 12% 정도 레인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31에서 33%까지 비중이 오가면서 이제 신흥국에서 가장 이제 비중이 큰 국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텍사스 교직원 퇴직 연기금에서 이 벤치마크를 변경하게 되면서 중국의 비중을 31.4%에서 15.8%로 이제 떨어뜨리는 과정이거든요. 이 리밸런싱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연기금이라는 것들은 또 운용을 하는 그 기금 운용 수익률도 좀 중요하고, 그리고 한꺼번에 리밸런싱 하면 또 시장 충격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이 자금 같은 경우에는 6개월간 리밸런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30일에서 15.8%로 이제 감소하는 부분이 되고요.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11.6%에서 14.5%가 이제 3월 말까지 바뀌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1차적으로 이제 리밸런싱 그 과정에서 자금을 유입하는 것들이 좀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이쪽 그 퇴직연금 자금이 들어오는 방향은 한국 비중이 예전보다는 좀 크게 높은 비중으로 들어온다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저희가 보는 부분들은 종목별로 외국인 수급의 영향이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인데, 이쪽 자금에서 그 구성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 종목들을 좀 보게 되면 결국은 그 MSCI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한국 종목들만 투자를 한다. 그리고 이 비중이라는 거는 운용상의 이제 차이가 있는 건데, 그 종목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뭐 이렇게 뭐 컨셉이 있거나 그렇게 좀 특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원래 그 벤치마크인 MSCI 지수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5.38%포인트 더 이제 비중을 더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LG엔솔 같은 종목도 2.26%포인트 더 높게 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개별 종목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대형주 쪽에 원래 비중보다 더 좀 비중을 확대해서 담고 있다는 것을 좀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 텍사스 교직원 연기금 벤치마크 변경에서 다뤄봤고요. 결국은 작년 10월부터 3월까지 리밸런싱은 진행이 됐지만 앞으로 이런 자금들이 더 유입이 된다는 것들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상대적으로 좀 대형주 비중에 좀 포션이 높다는 점을 좀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